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나스닥이 결국 어제도 1.76% 상승하며 1931포인트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TQQQ는 거의 5%, 불즈는 4.4%, SOXL은 3.59%가 올랐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이렇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무려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한 건데요. 결국 오늘 있을 CPI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이렇게까지 계속 상승을 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이 간간히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에 댓글로 부분익절 시점을 언제로 보시냐, 이번 CPI 이후 주가 향방을 어떻게 보시냐는 질문들을 남겨주셔서 어제는 제가 급하게 새벽에 CPI 발표 전 제가 취해야 할 대응 전략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은 멤버십 영상을 올렸습니다. 본장 열리고 분위기나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어제까지는 그래도 기대감으로 증시가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던 부분이라 아직은 다들 안 파셨으면 해서 그렇게 영상을 급하게 올려드린 것도 있는데요. 네, 아무튼 상승으로 마무리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새벽에 올려서 아직 못 보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다 보고 나신 이후에 그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오늘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누가 뭐래도 CPI 발표일 겁니다. 사실 오늘의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 이번 주 주식시장은 존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CPI 수치는 지난 6월에 역대 최고 수치인 9.1%까지 올랐지만 최근 몇 달간 많이 하락을 하면서 결국 7.1%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될 CPI 12월 수치는 역대급 하락폭을 예상하며 6.5%로 예측치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역시 5.7%로 예상치가 잡히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제가 불안한 부분 중에 하나는 물론 예측치라는 게 어느 정도 다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산출이 된 것이겠지만 그래도 0.6%씩이나 전달 대비 하락을 할 거라고 보는 건 아무리 봐도 좀 과하게 낮춰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CPI 수치가 확연히 떨어지면서 연준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다는 기대 심리가 지배적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2차로 치솟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는 투자자들도 꽤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모두가 이젠 인플레가 꺾였다고 환호하던 시점에 다시 튀어오른 적이 몇 차례 있었거든요. 세계 2차 대전 직후인 1945년에서 1955년 사이가 그랬고요. 1972년에서 1982년 사이가 그랬습니다. 물론 결국엔 인플레를 잡는 데 성공하긴 했지만 당시도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엄청난 타격을 줬다는 부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있어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현재 조류 독감의 여파라던가 이런저런 상황들로 인해 미국에서 계란값이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소식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란이 지금 뭐 한 알에 거의 1,000원이 넘는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계란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빵 가격도 오를 거고 뭐 이래저래 식료품 인플레가 악화되면서 CPI에 악영향을 끼칠 확률도 꽤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불안 요소, 시장이 지금 너무 환호하고 있어요. 무려 일주일 가까이 지금 모든 악재를 다 무시해버리고 환호성만 계속 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가가 그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건 아무리 메이저 기관과 공매도 세력들의 마음이라고 해도 이제 곧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다가오는데 이미 몇 달 전부터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인 게 뻔히 보였던 CPI 지표 하나로 이 정도까지 환호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다들 작년에 많이 당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시장이 환호만 가득할 땐 그 결과가 반대로 좋지 않게 나온 적이 꽤 있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지난번 CPI 발표만 보더라도 가뜩이나 낮았던 예상치보다 0.2%나 더 적게 나온 수치에 시장이 엄청나게 환호를 하면서 순식간에 폭등을 시켰지만 결국 물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함을 핑계로 올랐던 상승분을 전부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아예 대놓고 무서울 정도의 대세 하락이 한동안 지속됐었죠. 그래서 이번 CPI 발표도 우리가 이런 불안함을 안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헤드라인 CPI가 있고 코어 CPI가 있잖아요. 헤드라인 CPI는 말 그대로 인플레 관련 모든 수치들이 다 집계가 되는 거고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료품이 빠진 수치인데요. 대신 코어 CPI는 서비스 관련 지수가 더 높게 작용을 하죠. 지금 헤드라인 CPI가 많이 하락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제유가가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도 꽤 크거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헤드라인 CPI와 코어 CPI 두 수치 모두 다 잘 나오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런 상황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헤드라인 CPI는 잘 나왔는데 코어 CPI는 잘 못 나올 경우 이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헤드라인 CPI는 꾸준히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지금 보면 여전히 미국 고용시장이 너무 강하잖아요. 지난번 발표됐던 실업률 수치 3.5%였습니다. 사실상 완전 고용인 상태인데 서비스 지수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코어 CPI의 특성상 우리가 이 부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연준도 결국 고용이 포함된 서비스 인플레가 심하다고 맨날 징징대고 있는 거니까요. 네, 아무튼 그래서 결국
결국 이렇게 될 경우 개미들이 돈 버는 꼴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기관과 세력들이 이 좋은 건덕지를 그냥 놔둘 것 같지가 않아요. 헤드라인 CPI가 잘 나온다고 쳐도 코어 CPI가 잘 안 나왔다는 이유로 주식시장을 하락시킬 명분으로 삼을 확률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JB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결국 우리는 대부분 세배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큰 이벤트가 있는 날일수록 대응이 중요하죠. 저는 일단 지난번 16달러 부근 저점에서 샀던 물량의 절반을 CPI 발표 직전 팔 생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은 불안 요소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이런 단기적인 큰 상승이 아무리 봐도 수상한 냄새가 좀 많이 나서 기관과 공매 세력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는 주가를 좀 눌러놓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얘네들이 안 눌러놓는다면 주식시장이 오르는 걸 정말 싫어하는 연준이기에 연준 인사들이 또 무더기로 튀어나와서 주식시장을 누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시장은 이렇게 뻔한 시나리오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선 절반의 물량은 CPI 발표 직전에 부분 익절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마 오늘 프리장 시작하자마자 팔 것 같긴 한데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큰 틀에서의 저의 대응 전략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혹시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물량은 CPI 발표 직후 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제가 어느 시점에 매도를 했는지 멤버십 회원분들께 전달드리며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절대로 전체 물량에 대한 사팔사팔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이건 장기 투자자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물량은 늘 시장에 머무르게 하며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세배 레버리지의 특성상 중간중간 단기 고점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이 왔을 때 어느 정도의 현금 확보를 해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 저점에서 매수한 물량에 한해서만 부분 익절을 진행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CPI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다들 각자 상황에 맞는 대응들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두의 행운을 빕니다. 그럼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버개미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황현택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남진현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얌전한 고양이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아미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송무근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용용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리젠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총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한상철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크레이지 이반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소풍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노예우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망고 누가 다 먹다 망고야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